안녕하세요. 찾아오는 시스템 효라입니다. 고혈압약 요즘에 많이들 복용하시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뭐 5년, 10년 많이들 먹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생 먹어도 괜찮아. 이걸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물론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내 상태에서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득이 더 많다라면 당연히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. 다만 이 고혈압약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, 그죠?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라는 거는 환자의 내가 기억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. 내가 어떤 민간요법을 시작을 했어. 그리고 아주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를 시작했어. 이런 경우에 약을 다 끊어버리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세요. 고혈압.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인 거잖아요. 그 혈압이 높다라는 거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내 이 혈관들이 조금 손상되기도 쉽고요. 약을 갑자기 끊는 경우에는 그 혈압이 이제 변동이 갑자기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물만 복용하고 내가 음식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나는 그냥 평생 약 먹어도 괜찮아. 이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시고 내가 약을 복용하면서 어, 그죠? 생활 습관, 식생활 습관 이런 걸 개선을 하면서 또 영양소도 보완을 하시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개선이 된다라면은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 좀 감량을 하시거나 더 좋아지면은 중단해 나가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이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뭐 물론 병원에서나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연구를 해보면 고혈압하고 치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물론 모든 고혈압 약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어, 그 일부 고혈압약에 특히 뭐 이뇨제라든지 항교감신경제라든지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인지기능 쪽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보고가 있고요. 그리고 혈압을 이제 과하게 낮추는 경우에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경우는 이 뇌의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지 저하나 치매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. 결론은 고혈압 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혈압을 얼마나 어떻게 조절했는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. 어쨌든 고혈압 약은 뭐 이 치매를 떠나서 모든 약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기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뇨제라든지 그 엔지오텐신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 같은 경우는 전해질 균형을 깨지게 할 수가 있어요.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일단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신장이 좋은 경우가 없는 이유도 이거예요. 또 약물이 나랑 안 맞는 경우에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내가 피로감이 유독 많이 느껴진다라면은 그리고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거나 수족 냉증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어, 약을 복용하면서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라면은 그게 사소하더라도 이러다 말겠지. 괜찮겠지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의 종류라든지 용량을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은 오래 복용하면 작든 크든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으세요. 어, 지금은 오히려 이제 내가 그죠 이 약물 때문에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 또 이런 그죠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. 어때요? 고혈압약 끊으셔야겠죠. 하지만 우리가 음식만으로 또 운동만으로 아니면 영양제만으로 좋아지시긴 하세요. 근데 그게 좀 일시적일 수 있어요. 정말 내가 이 약물을 끊고 싶다라면은, 이 5가지만 무조건 해보세요. 끊을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, 정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음식 조절입니다. 우리 지금 가공식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가려 드시고, 어쨌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고혈압 환자
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과한 염분, 자극적인 음식, 이런 거 조금 제한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.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. 내가 막 그 PT를 붙여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이상 걷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. 근데 요즘 분들 너무 안 걸으시죠. 그러니까 걷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유산소 운동이 또 도움이 되시고요.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. 이 담배 같은 경우는 이 혈관에는 직격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드시고요. 이 음주도 드시는 분들은 매일 드시죠. 최소화하셔야 되세요. 매일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줄이시고, 뭐, 가끔, 그죠? 가끔 즐기는 정도. 그렇게 줄이셔야 되시는 거고, 네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일단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다 이렇게 수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 관리도 하시고 심호흡이라든지 그런 명상 같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시는 거고요.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서 식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정답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양소 보충입니다. 아시다시피 고혈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약물을 복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약의 성분에 관해서 빠져나가는 영양소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약물 복용이 오래될수록 고혈압 약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기 쉬우세요. 어, 뭐 오래 드신 분일수록.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약물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 뇌혈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어, 산소 공급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미세혈관 순환,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되세요. 조금 집중적으로. 이런 것들이 혈압 조절에 좀 직결이 됩니다.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소리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것도 잘 못 느낄 수 있고, 당연히 위험성은 못 느끼시죠. 하지만 혈관 손상이 미세하게 미세하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때만 관리했어도 라고 후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에요. 어,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나와의 싸움이죠. 나와의 싸움. 그죠. 그렇기 때문에, 나랑 싸워서 이기시고, 영양소는 이 고혈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들도 있죠. 우리가 뭐 검색만 해도, 그죠. 막 뜨잖아요. 그래서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. 연령에 따라서, 환경에 따라서, 또 약물 복용 기간에 따라서 성분도 섭취 방법도 다르게 했을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. 저는 PM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맞는 PM으로 나는 같이 도움을 받고 싶다. PM 영양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 다만 저와 함께 하실 분들만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PM 건강 코칭 7년차 효라였고요.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